자, 여기 이제 변화하는 직권인데, 직권이 아무튼 땅덩어리인데, 땅덩어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뭐, 화산활동, 지진, 뭐, 이런 것도 변화의 하나고, 진짜 오랜 그 시간을 이제 보면은, 심지어 대륙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 화산활동, 지진 이런 거는 이제 우리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베게너라는 사람이 이런 걸 주장을 했어요.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합니다. 요게 한 덩어리였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동을 해서 현재 모습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의 큰 대륙을 판게아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요런 대륙을 판게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사실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사실인데, 자, 일단은 이 사람이 이제, 증거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남아메리카 대륙의 요쪽, 동쪽 해안선이랑, 진짜 비슷하네. 아프리카 대륙의 요 서쪽 해안선이 딱 맞게 생겼어요. 그쵸? 비슷하죠? 예, 이게 딱 맞을 것 같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비슷하죠? 여기 그쵸? 여기 비슷하잖아, 이렇게. 그 해안선이 일치하는 거, 해안선이 일치한다. 요 해안선과 요 해안선이 일치한다. 네, 첫 번째 이제 증거가 해안선 일치.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요런 해안선이 이렇게 딱 맞게끔 생겼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모읍니다. 두 번째는 해안선 일치.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석의 분포. 이게 화석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석이 이렇게 발견이 돼. 이런 식으로. 예. 요 글로소프 테리스라고 하는 화석이 여기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식물이잖아, 식물. 식물이 이 큰 바다를 건너서 씨앗이 퍼져 나가냐? 그렇게 못 퍼져 나가요. 그렇게 못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애도 여기 발견되고 여기 발견돼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붙어 있었으면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땅덩어리가 붙어 있었으면 이렇게 퍼져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메소사우루도 이렇게 살았다 이게 말이 되잖아. 그래서 화석의 분포로 봤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뭐 남극 대륙에서 글로소프 테리스 화석과 메소사우루스와 같은 생물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시하는 게 빙하의 흔적과 방향. 지금 현재 요 아프리카 요런 데는 사실 빙하가 없어요. 여기도 이제 산악 빙하는 있지만 여기는 빙하 없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빙하 없어요. 뭐 여기는 빙하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요런 데 빙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요런 데 있어. 흔적이 있어. 근데 흔적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빙하가 땅을 끌고 지나가요. 이렇게. 예. 땅을 파고 지나가. 빙하가 지나간 흔적이 여기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가 남극 대륙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빙하 흔적 분포, 자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의 연속성. 요거 먼저 얘기할게. 산맥이 여기 북아메리카에 있는 요 산맥하고 여기 이제 우랄 산맥인가 그럴 거예요. 유라시아에 있는 우랄 산맥이 연결이 돼요. 이렇게 산맥이 연결을 해 놓으면 산맥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질 구조도 같습니다. 요쪽이랑 요쪽의 지질 구조가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의 한 3억 년 전에는 하나의 커다란 판게아라고 하는 대륙이었고 지금은 대륙이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 같으면 사실 믿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안 믿었어요, 학자들이. 대륙 이동설의 문제점, 베게너는 대륙을 이동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설명하지를 못했어요. 그럼 이동하는데 그럼 왜 이동하냐? 어떤 힘으로 이동하냐? 이거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베게너 말을 안 믿었어요. 뭐 말이 되냐? 어떻게 이동하냐? 근데 그게 이제 차츰차츰 밝혀지는 거고 학습 내용 체크 3억 년 전에 하나로 붙어 있던 거대한 대륙을 판게아라고 합니다. 판게아. 대륙 이동설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지는 못했다. 네. 자,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50쪽에 잠깐 봐주세요. 네. 50쪽에 보시면 자, 심화 내용에는 그 이후 내용도 써져 있는데 봐봐. 이거 전에 이제 멘틀 대류설 전에 대륙 이동설이 있는 거야. 대륙 이동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이 나와. 멘틀 대류설은 멘틀이 대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멘틀이. 멘틀 위 대류를 하면 그 위에 떠 있는 그 대륙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봐봐. 멘틀 대류설. 멘틀이 뜨거운 부분 상승하고 차가운 부분은 하강하는데 그럼 뜨거운 상승하는 부분 근처에 있는 대륙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쪼개져요. 이렇게. 대륙이었던 게 쪼개진다고. 이거 멘틀 대류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멘틀 대류설이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의 그 원동력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안 믿었어요. 멘틀 대류설 나왔을 때만 해도 그 다음에부터는 잘 믿어요, 사람들이. 해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해저 확장설. 여기 세 번째야. 해저 확장설은 바다가 이렇게 커진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은 커지는 게 확실해요. 해저 확장설을 이야기했는데, 해저 확장설은 자, 봐봐요. 여기 이제 요게 대서양인데, 이 대서양 중앙에 보면 이게 지금은 이제 이런 인공위성 사진도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여기 뭐가 있죠?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게. 해저가 확장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요런 걸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바다를 측정해가지고 바다의 깊이를 측정해가지고 알아내는데 봐봐. 요렇게 되죠. 이렇게 보여? 여기 갈라져 이렇게. 해저 확장설. 이게 갈라져가지고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이랑 아프리카 대륙이 이제 갈라진 거예요. 한 덩어리였는데. 해저 확장설. 그래서 그 다음 해저 확장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 종합을 해서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종합을 해서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판구조론은 지각이 원래 되게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애들이 막 이동하다 보면은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지진도 발생하고 화산도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판구조론입니다. 자, 그래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은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나중에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판구조론으로 발전이 되죠. 근데 불쌍하게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화산 때와 지진 때 46쪽에 이게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랑 그 다음에 지진 활동이 이제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점으로 찍어. 점으로 찍은 거야. 점으로 찍으면 여기 화산대가 있어요. 여기 화산대. 바다 속에서도 화산이 바다 속에 화산이 있어요. 해저 화산 있어요.
그 다음에 지진도 이렇게 점으로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를 화산대, 지진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진에 대해서 먼저 잘 이제 알아보면, 화산 활동은 땅 속의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타고 지표로 분출되는 현상이고,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건데, 지진의 세기를 규모와 진도로 나타냅니다. 규모라고 하는 거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방출되는 전체 에너지를 뜻해요. 전체 에너지.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는 관측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같은 값이야. 그 지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같은 값이에요. 근데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고요. 그 바로 윗부분을 진앙이라고 해. 근데 이게 흔들리는 정도는 달라요. 왜냐하면 진앙에 가까우면 더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진도는 흔들리는 정도예요. 흔들리는 정도. 이거는 달라요. 같은 지진이어도 여기 진앙에 있던 사람이랑 저기 한 100km 떨어져 있는 사람은 다르지. 피해 정도도. 규모는 똑같지만 진도는 다를 수 있다. 규모는 같은데 진도는 저기 이제 예전에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여기도 약간 흔들리기는 했지만 여기에 뭐 그게 뭐 피해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진도는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고, 이거 아라비아 숫자이고, 진도는 흔들리는 정도는 이렇게 로마자로 표현합니다. 자, 아무튼 그거는 이제 알아두시고, 자, 화산대와 지진대.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화산대, 그 다음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지진대인데,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면, 이게 공평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공평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요런 데에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태평양 연안, 이 태평양 연안이 제일 많이 발생해요. 태평양 연안. 이거를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라고 합니다. 자, 태평양의 활화산의 60% 정도가 환태평양 화산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의 고리라고 해요. 예. 동그라니까 이제 고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지진 때도 요런데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띠 모양으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화산대가 있는 거야. 이거 여기는 알프스 히말라야 여기야. 그 다음에 중앙해령은 요게 중앙해령이에요. 중앙해령. 요거 해령이라고 하는데 이거 중앙해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은 이 대륙의 중심부에 뭐 많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중심부에는 덜 생기고 가장자리에 많이 생겨요. 가장자리.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이 화산대랑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일본은 완전 화산대에 딱 있는 거지. 일본은 살기 힘든 거죠. 나 같으면 사실 일본에 살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일본 사람이라면 어디 이민 갈 것 같아. 자, 세계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가장 활발한 곳은 환태평양. 한자를 좀 붙여주셔야 됩니다.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이다.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관측 지점에 사람이 느끼는 지진의 세기를 진도라고. 진도. 전체적인 에너지는 규모고, 흔들리는 정도, 그걸 진도라고 하죠. 진도.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거를 잠깐 얘기했는데요. 판구조론이 뭐냐면, 우리 지각도 배우긴 했잖아. 지각이 멘틀하고 지각이 있는데, 멘틀의 상부 중에 딱딱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멘틀 상부 일부를 포함해 지각과 멘틀 상부 일부. 그래서 평균 한 100km 정도의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판이라고 해요. 판. 그러니까 암석권을 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걸 판이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그래요. 연약권. 연약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요. 멘틀 대류.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판들은 멘틀 대류에 의해서 얘네가 이동을 해요. 그런 게 판 구조론이야. 판 구조론. 연약권은 한 100에서 한 400km 깊이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있는 연약권이 대류가 일어날 때 그 위에 있는 판들이 이동을 한다. 요게 이제 판 구조론입니다. 근데 대륙판은 한 100km 정도 두께이고, 뭐 안 적은 거 있어요? 여기 연약권이고, 연약권. 연약권은 깊이가 100에서 한 400km 정도. 연약권에서 이제 대류가 일어난다. 해양판은 한 70km 정도 두께이고요. 중요한 게 대륙판보다 해양판의 밀도가 커요. 밀도가 해양판이 크다. 중요해. 밀도가 해양판이 크다. 그래서 얘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만날 때가 있어요. 서로 만나면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요. 밀도가 크니까.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면 해양판이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해양판의 밀도 더 크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했더니 한 10여 개 정도의 판으로 되어 있구나. 이 지구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판이라는 거야. 이렇게 태평양 판, 필리핀 판.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판이에요. 유럽하고 아시아 합쳐서 유라시아 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남극판, 이런 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멘틀 대류 때문에 움직이는데 요렇게 서로 움직여서 여기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야. 근데 이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돼? 지진도 발생하고 화산도 발생하는 거예요. 판하고 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지진도 발생하고 화산도 발생합니다. 질문? 있어요? 봐봐. 여기는 갈라지는 데야. 갈라지는 데. 갈라지는 거는 요 밑에서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가지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져요. 여기 갈라지는데, 요 갈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 아이슬란드라는 섬인데, 아이슬란드도 섬이 갈라져요. 나중에 여기 갈라질 거야. 그래요, 봐봐요. 여기도 사실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동아프리카 열국대라고 해서, 요거 나중에 갈라집니다. 여기도 갈라지고. 자, 봐봐요. 아프리카에 요 땅, 봐봐요. 여기, 요렇게 요거 갈라지고 있어요. 여기 나중에 떨어져요. 요거는 여기 붙어있던 땅이에요. 요거. 희한하죠? 하루에 몇 cm씩 갈라져요? 하루는 아니고 1년에 한 10cm 정도? 1년에 한 2에서 10cm 정도. 그러니까 뭐 한 3억 년 정도 지나면은 막 되게 많이 이동하는 거죠. 1년이니까 뭐 그렇게 티가 나진 않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지금 여기 홍해인데 여기도 갈라져. 여기 갈라지고 있어요. 여기. 갈라집니다.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섬이었어요. 섬. 봐봐. 여기에 지금 요 인도 있잖아요.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유라시아 판을 밀어 붙이고 있어요. 섬이었어요. 예전에는 섬이었어요. 섬. 봐봐.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림에 대륙 이동설 그림에 잘 봐봐. 요게 인도야. 요게 붙은 거예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붙어버렸어. 근데 붙으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땅을 솟아오르게 만들어요.
서로 밀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봐봐. 이게 티가 나. 요 땅덩어리랑 요 땅덩어리가 좀 달라. 이렇게 붙어가지고요. 이렇게 이게 솟아오르고 있어. 솟아오르고. 여기가 제일 높은 거예요. 조금씩 더 솟아오르고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조금씩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땅덩어리가 약간 접혔어요. 접혔죠, 막. 주름 있잖아. 이 땅덩어리가 와서 붙어가지고. 희한하죠. 그래서 이런 걸 판구조론이라고 해요. 판구조론. 아이슬란드 요 섬은 이제 쪼개지고 있고요. 여기 잘 보면은 여기가 해령이 이렇게 요 사이를 통과해가지고 여기 쪼개져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지열이 많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천도 많고요. 예. 충운 동네인데 온천이 많아요. 자, 판은 상부에 이제 연약권은 한 100에서 한 400km 깊이 고체 상태이지만 유동성이 있다. 이곳에서 1년에 수 센티미터 정도의 느린 속도로 대류가 일어나는데 그 위에 있는 판들은 이동을 하고 이동 방향과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딪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부딪히는 애도 있고요. 이렇게 갈라지는 애도 있고 요런 데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여기 보시면 지각 변동은 이제 화산 활동이나 지진을 말하는 거고 화산 때와 지진 때를 이렇게 찍어 본 다음에 판의 경계랑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판의 경계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화산 활동도 많이 일어난다. 이해가시죠? 자, 우리나라 부근에는 태평양판이랑 유라시아판, 우리나라 유라시아판이고요. 필리핀판이 있는데 태평양판이나 필리핀판은 해양판이야, 해양판. 해양판은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은 대륙판과 만나잖아? 그러면은 아래로 이렇게 파고 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엄청 깊은 바다가 생겨. 잘 봐, 여기. 요 해양판이, 요 태평양판이 요 유라시아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깊어요, 엄청. 필리핀판이랑 태평양판도 충돌하는데 필리핀판보다 태평양판이 더 무거워요. 밀도가 커요. 요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와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바다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해구라고 해, 해구.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인데 마리아나 해구가 이제 지구상에서 바다 중에 제일 깊어요. 1000m 정도 되는데 여기가 여기. 깊게 생겼지? 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괌은 사실 지진이나 이런 게 잘 생기는 동네야. 그 괌으로 여행 안 가는 게 더 좋아. 괌이나 이런 데, 여기 마리아나라고 돼 있죠? 여기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여기. 옛날에 신이랑 이제 가지 마. 가지 마시고. 지진 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쓰나미 생겨가지고 막 뭐 20만 명 죽고 그랬어요. 갑자기 쓰나미 생겨가지고. 쓰나미라고 하는 거 여기 있죠. 쓰나미는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그러면 그 충격으로 바닷물에 파동이 생겨서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게 쓰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의 경계에 가까울수록 지진과 화산 활동이 심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보다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한 거예요. 판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지진이 아예 발생하지 않느냐? 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진 발생합니다. 최근 지진 있나? 최근 지진. 최근에 오늘이네, 오늘 19일.
오늘 좀 여기구나. 좀 머네 이거는. 여기 오늘 여기에서 발생했네요. 여기. 예. 규모 5.6. 예.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여기 요쪽 지역에 발생한 거 떠 있었는데 최근 지진은 그렇네요. 국내로 볼까? 국내 있나? 여기 있네. 여기 경기도 여기 2.3 정도로 어제 발생했습니다. 발생해요 우리나라. 근데 이제 뭐 일본 정도로 막 엄청 심한 지진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발생한다. 자, 학습 내용 체크. 지진과 멘틀 상부 일부를 포함하고 두께 한 100km 정도의 단단한 암석을 판이라고 해요. 판. 아니면 암석권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판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산 때와 지진 때는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경계. 자, 화산 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은 주로 판의 이것도 경계. 판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나마 그래도 이제 경계에선 벗어나 있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근데 판의 경계가 아니더라도 이 화산 활동 있는 곳이 있기는 해. 뭐 이런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화산 활동이 있는데 판의 경계는 아니에요. 주로 경계에 위치하지만 화산 활동이 뭐 이런 데도 있기는 해. 그거는 좀 다른 걸로 설명해야 돼. 그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거고, 그거는 왜 그러는지는 이제 나중에 열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건데요. 화산 활동과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 자, 이거 니네가 채워봅시다. 1번부터 3번까지 해봅시다. 자, 볼까요? 아무튼 경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고 화산대와 지진대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통해 화산 활동과 지진이 판의 이동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화산 활동이 항상 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항상은 아니고, 뭐 좀 대부분 일치하는 거죠. 대부분. 화산 활동과 지진은 대륙 한가운데가 아닙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어쩌다 나타나지. 어쩌다 나타날 수 있는데 전혀는 아니야. 우리나라 판 내부에 위치한다. 이건 맞아요. A 지역은 판 내부에 해당한다. 아니죠. 여기는 경계지, 경계.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경계다. 자, A 지역은 불레고리에 해당한다. 불레고리는 태평양 주변입니다. 태평양 주변. 요거는 아니고요. 이건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고요. 자, B 지역은 화산 활동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고 자주 발생하고. B 지역의 주민은 지진 대처 방법을 알아두어야 된다. 그렇죠. 일본은 그렇습니다. C 지역은 지각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곳이다. 아니에요. 여기도 화산 활동 자주 발생해. 여기 안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를 1번부터 14번까지 풀어보시고, 여기 했지. 1번부터 14번까지 풀어보시고. 이거 다 한 사람은 그 실력 강화 문제 55에서 56쪽 거기도 풀어보십시오.
자, 개념 확인도 하고 실력 강화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판게하라고 했고, 이걸 제안한 사람은 이제 베게너고요. 2번. 그 다음에 이번에 1에서 대륙 이동설을 제안한 사람이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비행학 흔적 괜찮고요. 이 화석 괜찮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식물. 남아메리카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 일치한다.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높은 산맥의 정상에 조개 화석이 발견된다. 이거는 맞기는 한데, 이 말이 맞는데 이 사람이 제안한 건 아니에요. 요렇게 네 가지는 제안을 했는데, 요거는 조개 화석 발견돼요. 진짜로 발견되는데 이 사람이 제안한 건 아니야. 근데 그 조개가 왜 발견되냐면, 아까 전에 설명, 이게 인도가 섬이라고 했잖아, 섬. 근데 요 사이에 있던 땅이 얘가 부딪히면서 솟아 올라가지고요. 그 히말라야 산맥 그 되게 높은데 4,000m 되는데 조개 화석이 있어요. 여기 밑에 바다에 있던 부분이 이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러긴 하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제안한 건 아니다. 이건 잘 보시면 이제 가, 다, 나 순으로 되는 거 알겠죠? 그쵸?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지? 2번이 답이고요. 이건 이제 빙하 흔적인데 옳지 않은 거. 2번에 보시면 이게 뭔 얘기냐면, 과거에 적도 부근은 한대기후였다. 이게 지금 적도가 한 요 정도 있거든요. 요 정도 적도거든요. 적도. 옛날에 적도가 추웠다가 아니라 얘네 땅덩어리가 여기 있다가 일로 간 거지. 옛날에 적도가 추웠다 이게 아니지. 그쵸? 저 땅들이 남극 근처에 있다가 절로 간 거예요. 추웠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과거에 대륙이 붙어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붙어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떨어졌구나. 5번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멘틀 대류설 설명하는 겁니다. 멘틀이 대류하면 그 위에 있는 대륙, 이런 애들은 이동할 수 있다. 물은 멘틀에 비유하는 거고, 나무 토막은 판에 비유하는 거고, 이 실험을 통해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을 알 수 있다. 맞네요. 5번이 답입니다. 멘틀 대륙. 자, 판에 대한 설명인데, 판의 이동으로 일어나는 현상. 뭐 이거는 꼭 판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야. 판의 이동 때문에. 이거는 바람 불고 물 얼고 막 이래가지고 뿌리의 작용 이런 거. 지진 활동은 판의 이동으로 일어나요. 이거도 일어납니다. 대륙 이동도 마찬가지고. 토양 생성은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암석이 풍화돼서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 대륙이 이동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냥 있어도 됩니다. 답은 4번이고, 8번에 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대륙판이 더 두꺼워요, 해양판보다. 이거 한 100km, 이거 한 70km 정도. 멘틀 일부 포함합니다.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동 방향과 속도가 모두 일정하다. 아닙니다. 달라요, 달라. 자, 그 다음에 9번에, 자, A는 판을 나타낸다. 판이 아니죠, A는 이제 멘틀 의미에 멘틀 의미하고, B는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분된다. B가 판이 맞는데, 맞네요. 2번이 맞네.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분됩니다. B가 판이 맞아요. 멘틀 대륙에 이동하는 부분은 A가 아니라 C. 이동한 부분은 C, 연약권. 자, 그 C의 유동성이 있고, B가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 B, C 두께는 어느 지역이나 모두 같다. 아니죠. 대륙은 두껍고 해양은 얇고. 자, 화산활동과 지진은 항상 같이 발생하는 거 항상 같은 거 아니야. 화산 때 지진 때 대체로 일치해.
지각 변동은 태평양 주변보다 대서양 주변이 더 많다. 아니죠. 태평양 주변이 제일 더 활발합니다. 2번이 답이고요. 11번에 자, 화산대와 지진대에 위치한 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 아니지. 지진도 발생하니까 1번 틀렸고요. 화산대와 지진대 판 경계에 대체로 위치한다. 화산대와 지진대 특정 지역에서 띠 모양을 이룬다. 이게 띠 모양이죠. 띠 모양.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은 판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맞고요. 판의 경계에서 먼 곳은 화산활동과 지진이 활발하지 않다. 맞아요. 경계 부근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1번이 답이고요. 요건 이제 불의 골이라고 하는 이제 별명이 있는 겁니다.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지진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습니다. 태평양 가장자리에 따라 분포한다. 맞습니다. 5번. 자, 우리나라에서 여기 그 포항에서 지진 발생한 적 있어. 이건 경주 지진이구나. 경주에서도 발생한 적 있어요. 경주에서 먼 지역일수록 진도가 작아진다. 작아져요, 진도가. 서울에서 측정한 이 지진의 규모는 5.8보다 작다. 아닙니다. 규모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규모는 5.8이고, 진도가 다른 거고, 지진에 의한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같다. 아니죠. 경주가 제일 심하죠. 기억 1번. 14번. 자, 지진이 일어나고 이랬다. 엘리베이터를 통해 밖으로 대피하는 거 안 좋아요. 엘리베이터 안 타는 게 좋습니다. 비상계단으로 이제 대피하셔야 되고, 건물 밖에서는 담벼락을 붙잡고 진동을 견딘다. 아닙니다. 담벼락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전기와 가스 차단하고 책상 밑으로 대피한다. 맞습니다. 이거 책상 밑으로 대피하는 거는 이제 뭐가 떨어져가지고 다칠까봐, 머리 다칠까봐 그런 거지. 만약에 멈추면 빨리 그냥 빠져나오는 게 좋죠. 자, 실력 강화도 하겠습니다. 자, 판게아에서 현재 대륙으로 됐는데 3억 년 전에 대륙들이 판게아를 이루었다. 맞고. 자, 대륙 이동의 원동력 멘틀 대륙다. 맞고요. 근데 이걸 이제 뭐 베게너가 이걸 주장했다. 이건 아니지만 이건 맞고. 현재 이후 대륙 분포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아닌데 잘 들어. 대서양은 점점점 멀어져요. 나중에 여기는 훨씬 더 큰 바다가 돼 있고, 얘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여기 붙어요. 우리나라 쪽으로 붙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래서 아무튼 이게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 아니고요. 나중에 또 초대륙이 또 생겨요. 초대륙이. 판게아가 지구 역사상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한 5번 정도 있었나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뭉쳤다가 헤어졌다 막 이렇게 한 3억 년 정도 주기로 뭉쳤다 헤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초대륙 또 생깁니다. 답은 3번이고,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경도랑 그 위도로 점을 찍어야 돼. 선생님 따라해. 북이 21도, 동경 177도, 여기 동경 이스트 177도, 한 요정도, 아니다, 177, 180, 요정도, 요정도네요, 여기. 177이니까 거의 180이잖아. 여기가 A야, A 써놓으시고요. A는 이제 하와이 같은데, 여기는 지금. 그 다음에 북이 33도. 그러면 여기 한 요정도, 북이 33도, 요정도. 동경 137도. 137도, 한 요정도. 여기가 이제 여기야, 여기. 여기가 B야, B. 일본. B가. C는 남이 20도. 여기. 서경 80도. 서경 80도면 이제 여기가 60이고 여기 100이니까 여기가 80이겠죠? 여기가 C야, C. 여기가 C입니다. 일단 점 찍고 해야 됩니다. B는 화태평양 지진대에 속한다. 맞네요, 니은. 기억. C 부근에서 쓰나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있죠. 여기에 지진 활동 활발하니까.
그 다음에 AC 지진은 모두 판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이 틀렸는데 여기가 판의 경계가 아니야. A가. 하와이는 이 판의 경계가 아닙니다. D글씨 틀렸고요. 예, 답은 3번 골라야 됩니다. 거기는 열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세 판의 이동 방향 모두 동일하다. 아니, 다 다르죠. 지금 화살표 믿으셔야죠. 화살표를 보셔야죠. 이 판은 요로, 이 판은 일로, 이 판은 일로. 이거 다 동일한 거 아니야. 화산 활동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자주 발생한다. 뭐 그렇게도 찍혀 있고, 그쵸? 이렇게 찍혀 있고, 점들이 찍혀 있고. 일본은 서로 다른 세 판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모이는 거지. 이게 모이는 거잖아. 이렇게. 이거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 모이는 거예요.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4번. 진도는 흔들리는 정도이고 규모는 전체적인 에너지이고, 자, 동일한 지진에서 지진의 진도가 크면 규모도 크다. 규모는 일정한 거야. 규모는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규모는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규모는 일정한 거고, 어느 위치에서 지진의 피해는 진도보다 규모로 판단한다. 아니죠. 흔들리는 정도가 진도이기 때문에 진도로 판단해야 되고, 지진의 규모가 크다라는 것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은 의미한다. 맞습니다. 규모는 에너지입니다. 규모는 방출되는 에너지. 규모가 크다라는 걸 의미한다. 뒤에도 있네. 빨리 해야겠다. 네. 뒤에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자, X선 촬영이나 내시경 검사. X선 촬영은 간접적인 방법. 요거 간접적인 방법. 내시경 검사는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지구 내부 시추법 직접적인 방법. 그래서 시추를 통해 판의 구조를 알 수 있다. 기억 틀려요. 왜냐면 판 구조까지 알려면 엄청 많이 파야 되거든. 거기까지 못 파. 그 다음에 지진파의 분석으로 진앙과 진원의 위치 알 수 있고, 내시경 검사는 시추랑 내시경 검사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맞아요. 직접적인 방법. X선 촬영은 간접입니다. 이거 간접이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간접적인 거는 더 정확한 건 아니에요. 효율적이긴 해도 정확한 건 아니다. 답은 4번 해야 되고요. 자, 멘틀 대류는 이제 두 번째고, 하나였던 대륙, 요게 첫 번째고, 자, 이거는 해저 확장설, 해저가 넓어진다. 해저 확장설. 그래서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 구조론. 자, 요렇게 순서입니다. 판 구조론 맨 마지막. 자, 이거는 이제 과거의 대륙이 이동하였다라는 증거다. 괜찮죠? 베게너의 대륙 이동서 증거로 제시한 거다. 맞습니다. 글로스포테리스 화석. 자, 하나로 모여 있었다. 맞죠? 기억니은 D가 5번. 답은 5번이고. 자, 마지막. A는 대륙판. A는 대륙판은 아니에요. 지각이야, 지각. 판은 어디까지? 요 멘틀 상부까지. 얘가 대륙판. 이게 틀렸네요. 대륙판은 B고, D도 해양판은 아니에요. 해양 지각. A가 두꺼우면 B도 두꺼워진다. 맞고요. A와 C를 경계면은 모호면이다. 이거 맞아요. 왜냐면 C가 멘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C가 멘틀이니까 이거 맞고. 대륙 지각이 화강암질이고요.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입니다. 다른 건 다 맞고요. 1번까지. 1번이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요 앞부분 시험 보긴 할 거예요. 근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픈북으로 보긴 할 거야. 다음 주에. 수고했습니다.